전문가들을 모시고 지난 20년 동안의 그 한국의 발전한 부분들, 선각자들이었는데 얘기를 해보니까 이제 젊은 분들은 좀 이해 못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20년 전에 뭐 굉장히 힘들었고, 그래서 저는 이제 후배들한테 이런 얘기, 제 딸한테도 이런 얘기를 안 합니다. 우리 젊었을 때 굉장히 힘들었어. 뭐 밤새고 일했어. 이런 얘기를 하면 대화에 단절이 막 금세 와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 친구들이 좋아하는 얘기들을 우선 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새 강의를 하다 보면 저는 딱 두 가지를 신경을 씁니다. 하나는 뭐냐면 요새 젊은 친구들이 좋아하는 게 딱 두 가지. 하나는 아주 재밌든지, 하나는 당장 필요하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잘 딴짓을 해요. 그래서 오늘 진짜 이제 이슈는 이제 다시 그 요새 유행하는 그 뭐 응답하라 뭐 1994처럼 뭐 과거와 미래를 왔다 갔다 해가지고 고참들은 잘 이해를 못 합니다. 이게 현재인지 과거인지. 왜냐면 두 가지를 다 갖고 있으니까. 근데 2013년의 결산과 2014년의 전망에 대해서 한번 좀 전문가들이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질문을 계속 해주시면 질문에 응답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이상하게 최영 교수님이 제일 젊으신가 봐요. 제일 먼저 하는 거 보니까. 뭐 중요한 계시네요. 제일 젊고 제일 젊은 분들이 젊어 보인다니까. 예. 시작을 해주셨어요. 예. 이제 업계 입장에서는 아마 연 단위로 결산과 전망이 있으실 것 같은데, 우리 아마 학회 입장 또는 뭐 기술의 입장에서는 연 단위의 결산과 전망은 좀 힘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2013년 현황에 대해서는 이제 먼저 말씀드렸기 때문에 내년에는 2014년에는 어떤 사업을 계획하고 있고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 그걸 위주로 우리 학회 입장에서 한국 캐드캠 학회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학회는 95년에 설립되었기 때문에 2년 후에 저희도 설립 2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캐드앤그래픽스가 또 그런 20주년 개념의 행사 일환으로 이런 특집 방송을 기획했듯이 우리도 뭔가 좀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이라는 숫자가 그렇게 딱히 중요하다기보다는 우리 학회 입장에서도 상당히 많은 변화를 모색하는 그런 시점에 있습니다. 전통적인 제조업 위주의 어떤 캐드캠 기술에 대한 연구에서 벗어나서 다양한 분야로 이 기술을 적용하는 그런 연구에 대한 관심들이 좀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수요에 맞추는 그런 여러 가지 학회 활동을 기획하고 그런 장을 마련해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학회 20주년에 대비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변화를 해야 될 것인지, 또 어떤 비전을 세워야 될 것인지, 앞으로 10년, 20년에 대한 비전을 어떻게 세워야 될 것인지 우리가 논의하는 단계에 있고요. 2015년이 이제 20주년이기 때문에 2014년에는 그러한 작업을 우리가 많이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도움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조업뿐 아니라 여러 분야로 그 기술이 확장되고 응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 확대를 기반으로 하는 응용 분야 확대를 기반으로 하는 연구 분야를 창출하고요. 물론 각각의 연구자들이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장을 마련해 주는 게 우리 학회 역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을 2014년에 우리가 할 거고요. 약간 디테일하게 본다면 업계에서는 이 캐드캠에 관련된 기술이 플랜트 분야, PLM을 포함해서 플랜트 분야에 적용하는 것이 상당히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고요. 특히 설계뿐 아니라 아마 전에 한수른 교수님도 잠깐 언급을 하셨습니다만은 3차원 측정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요새 레이저 스캐닝 기술이 아주 발전을 해서 그런 스캐닝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데이터의 보관, 활용에 대한 그런 연구가 굉장히 많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일본, 독일, 또 그 플랜트뿐 아니라 그 BWMS라고 한수정 교수님이 잘 아시는 조선 분야인데 그 분야에서도 법적으로 그 장치를 설치해야 되는 그런 규제 때문에 여러 가지 활동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플랜트의 어떤 작은 분야라고 해야 될 것 같죠. 그래서 그런 분야에 관심을 많이 받고 연구 개발이 많이 되고 있고요. 또 3D 프린팅 기술의 소프트웨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3D 프린팅을 하기 위해서는 주로 CAD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모델링을 하게 되는데 학부 학생들도 사실 쉽지는 않고요. 대학원 수준이나 CAD 소프트웨어를 잘 다룰 수 있어야지만 이게 가능한데 그 심지어는 초등학교에서도 이런 3D 프린팅을 교육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정책을 세운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뭐 교사뿐 아니라 별로 CAD에 대한 지식이 없는 교사뿐 아니라 심지어는 학생들까지도 내가 원하는 형상을 표현할 수 있는 모델링이라는 표현보다는 뭔가 내가 원하는 형상을 3D 프린터에서 만들 수 있도록 생성을 해주는 어떤 인터랙티브한 기술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게 될 것 같고요. 또 대용량 데이터 처리, 그 스캐닝 기술과도 관련이 있습니다만은 선박이나 플랜트와 관련해 가지고 대용량 데이터 처리에 대한 관심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고요. 연구자들도 이런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한 교수님. 네. 저기 뭐 단기 전망이라고 하긴 했는데 단기인지 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그 스마트 장비, 스마트폰이죠. 스마트 뭐 패드나 그런 것이 너무 모든 분들이 다 그 갖고 뭐 요즘에 지하철 타면 뭐 앞에 앉아 있는 사람들 다 그거 붙들고 앉았던데, 근데 그거 활용하는 기술이 많이 발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또 우리 최영 교수님 금방 말씀하셨습니다만 레이저 스캐너가 굉장히 정밀하고 또 빨라지고 그래서 그 as 우리가 디자인드 모델, 그다음에 as 빌트 모델 뭐 거기까지는 했었는데 뭐 원자력 발전소나 뭐 해양 플랜트를 한 20-30년 운영한 다음에 그때 상황에서의 모델을 as 오퍼레이팅 모델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여왔습니다만 그 유지 보수, 운영 유지 보수, 오퍼레이팅 앤 메인테넌스 하는 부분에 잘 활용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3D 프린팅은 뭐 많이들 말씀하셔서 예, 또 그다음에 VR 기술은 최근에는 뭐 그 아까 3D PDF 3D 그 얘기 아까 하셨는데 그 CAD 모델을 가시화하는 쪽에 뭐 그런 쪽으로는 이미 많이 하고 있는데요. 또 뭐 그게 좀 더 확산해서 이제 VR 환경 구축하는데 3D CAD 모델을 기존에 있는 모델들을 어떻게 잘 활용할 건가. 그래서 빠른 시간 안에 편집한다 그럴까요? 그런 스캐닝한 그 이미지도 사용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CAD 모델링하는 그 모델링 자동화 하는데 휴먼 컴퓨터 인터페이스 이런 쪽 부분으로도 발전이 있을 것 같습니다. 플랜트 분야 말씀하셔서 해양 플랜트도 마찬가지로 그 지금 CAD, 3D, PLM, 뭐 원자력 플랜트 이런 쪽으로 확산이 많이 되고 있어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이제 저희 회사에서 뉴 PLM 프로젝트 도입 이후에 어떤 기대 효과가 있었나 하는 내용으로 이제 2013년 결산을 이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설계 분야에서는 이제 CAD 모델링하고 또 설계 변경의 업무 효율 향상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초기 단계에서의 어떤 데이터들, 또 설계의 데이터 모추리티, 그리고 또 지속적으로 관리함으로써의
어떤 지식 정보가 축적이 있었고요. 또 실시간 정보 공유를 통해서 협업이 강화됐습니다. 생산 기술 쪽에서는 이제 공정 계획을 이제 구축을 해서 생산 기술 지식 활용이 증대가 되어 있고요. 또 디지털 매니팩처링 툴 도입을 이용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생산성도 향상되고 또 최저 공급 시뮬레이션 이용해서 비용 절감의 효과도 있었습니다. 생산 쪽에는 또 생산 기술에서 이제 검증된 내용을 특히 뭐 제품이나 라우팅 정보를 공유해서 원가 신뢰도 향상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ALC 코드입니다. 그 라인에서 공정에서의 그 작업자들이 그 코드를 보고서 조립을 합니다. 거의 어떤 선행 관리 통해서 생산 지시 정보 신뢰도도 향상됐고 또 적용 시점이 이제 설계 혹은 또 이제 설계 이제 변경에 있어서 간혹 바뀔 수가 있습니다만은 이 시스템 UPLM에서의 적용 시점 관리를 갖다가 이제 정확하게 함으로써 이제 불용자재를 발생하는 것을 이제 방지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장으로는 2014년에 PLM을 전망을 하면 사실은 이제 가트너에서 내용을 좀 봤습니다만은 이제 향후에 PLM을 신규로 도입할 경우에는 이제 클라우드 기반을 이제 고려할 때가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특히 뭐 중소기업에서 시스템하고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다 도입할 게 아니라 아마 신규 도입을 클라우드 기반으로 한다면은 50% 이상의 비용 절감이 있고 바로 또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또 비즈니스에 혜택이 있을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또 모바일 기기로 접근을 하는 내용, 비즈니스의 민첩성 확보가 되고요. 클라우드 기반에서 제공되리라고 믿습니다. 데이터 보안 제공, 또 관리 최소화가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3D 프린팅에 대해서는 너무 말씀을 많이 해주셔가지고요. 제가 여기서는 이제 건너뛰고 그 다음에는 이제 시스템 공학 부분입니다. 우리 조영식 박사님도 많이 이제 강조하시는 부분입니다만 특히 뭐 전기전자 설계 부분에 시스템스 엔지니어링 또 고객의 요구 사항을 어떤 V 커브에 맞춰서 잘 정리하는 그런 소프트웨어 개발 또 그런 것을 설계에 구현하는 그런 내용이 2014년도에 좀 더 발전할 수 있으리라 예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찬웅 대표님. 예, 저희 회사는 지금 연도별 매출 그래프를 보면은 2011년도 그때 2011, 12 그때 좀 성장이 약간 둔화됐어요. 그때가 언제냐 하면은 주로 이제 유럽발 경제 위기 그때였고 그 다음에 또 그 전에 2008년도쯤에 또 좀 성장이 둔화된 적이 있었어요. 그때가 미국발 경제 위기. 또 그 전에 한 10년쯤 전에 또 IMF 때 우리 IMF 때는 우리 3% 성장이었고 미국발 경제 위기 그때는 8% 성장했고 그런데 이 유럽발 경제 위기가 좀 더 세더라고요. 그래서 6% 성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매출을 보면은 세계 경제 상황하고 좀 직결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 외에 일반적인 해는 매년 평균 한 25% 정도 성장을 쭉 기록해 왔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보니까 아마 20% 이상은 충분히 성장이 가능하다. 현재 지표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 상황이 어떤 정상적으로 태풍이 지나가고 이제 좀 잠잠한 상태로 왔다 하는 것은 저희 매출 증가를 보면 대충 짐작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저희들이 인원이 작년 대비해서 한 10명 정도 더 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체 인원이 62명으로 되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쭉 하고 있는 게 예를 들면 전시회 내년도에는 심토스 전시회가 있고 올해는 인터몰드 전시회가 있었죠. 전시회는 항상 뭐 가장 큰 규모로 참가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원래 10월 달에 대구에서 한 유즈그룹 컨퍼런스 거기에도 한 1,100명 정도 고객분이 참석해 주셨고 상당히 좀 성황리에 행사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특히할 이런 부분이 지금 캠의 국가 자격증 제도가 어떤 변별력이 있는 이런 자격이 현재는 뭐 전무하다시피 하니까 저희 회사에서 캠 자격증을 처음으로 시행을 해봤어요. 그래서 우리 고객사에서 상당히 좀 거기서 호응이 좋고 아마 그 사람들은 다 고객사로 다 취업이 될 걸로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격증 시험하고 아울러서 캠 경진 대회 이것도 3개 대회를 저희들이 작년 올해 이제 계속 하고 있는데 작년에도 우리나라에서 세계 대회 1, 2등을 다 했어요. 올해도 상당히 우수한 학생들이 국내 예선에 합격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1월 달에 또 세계 대회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도 좋은 이런 성적을 거둘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특히 이쪽 부분에서는 학교 쪽에 배출되는 인력하고 기업체하고 직접 연결시켜주는 저희들 산학 연계 브릿지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이런 3가지 부분은 뭐냐 하면은 어떤 기술의 저변 확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학교에서 특히 직업 교육을 하는 교육기관에서 제대로 된 캠 인력을 배출을 하면은 우리나라 제조업의 경쟁력이 한 차원 올라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쭉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폴리텍 대학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특성화 공고, 마이스터 고등학교 여기에 학생들이 이쪽에 관심을 갖고 많이 시험에 응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또 원래 또 새롭게 시작한 게 델캠 매거진 캐대한 그래픽스에서 전문성을 살려서 아주 이쁘게 책을 잘 만들어줘 가지고 그것도 또 반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델캠 매거진 그것을 발행을 했고 제 홈페이지 다시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전망을 해볼 때는 보면은 전체 경제 지표가 여러 예측으로 봐서는 정상적인 이런 걸로 쭉 나와 있어요. 그러면 우리도 예년하고 같은 수준의 성장은 가능할 것이다. 그러면은 25% 성장은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보죠. 그런데 저희들이 내년도에 한 40% 이상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매출 기준은 한 200억. 요 기준은 뭐냐 하면은 저희들이 덴탈 쪽에 소프트웨어 개발을 영국에서 하고 있지만 영국에서는 우리 회사만을 위해서 개발한 OEM 방식으로 개발하는 소프트웨어가 있어요. 그게 이제 세계 시장으로 본격적으로 나가는 해가 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자체 개발한 소프트웨어 이런 것도 이미 이제 해외 수출이 시작이 됐습니다. 일본에서 얼마 전에 오다가 왔고, 그래서 그쪽은 좀 추가적인 그런 비즈니스 기회라고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컨설팅 영업을 좀 더 전문화하기 위해서 저희들 연구소 인력을 좀 더 확충을 했어요.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는 마케팅 팀을 마케팅 본부로 이렇게 좀 승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새로운 비즈니스 영역을 확대를 하고 있고, 그중에 여기서 또 특히할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캐드캠 학회하고 같이 이제 공동으로 학생 우수 논문상 이런 것을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아까 인텔 코리아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개발 인력 구하기가 아주 힘들어요. 그런데 이쪽이 과연 장래 비전이 없는 거 아니면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 실상을 잘 몰라서 학생들이 지원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중요하다 하는 것을 학회를 통해서 우리가 좀 선전을 해야겠다. 그런 목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서 학계하고 그다음 산업계하고 이게 같이 협력을 해가지고 어떤 연구 쪽 기반을 좀 강화를 시켜야겠다. 그래 하면은 지금 하고 있는 거에서 좀 더 확실한 도움이 될 수 있을 걸로 기대를 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박승훈 대표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는 이제 앞에 물론 3D 프린팅 얘기가 다 모든 분이 언급하셨는데 저희가 이제 앞으로 핵심 이제 메인 아이템으로 갈 부분이 이 부분인 것 같아서 3D 프린팅 부분에 우리 회사만이 아니라 이제 국내 해외 전체적인 이제 흐름 올해와 내년도 흐름을 잠시 언급을 하겠습니다. 뭐 이미 언론을 통해 다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 3D 프린팅 산업이라는 것은 지금 너무 그 3D 프린터란 하드웨어에 너무 국한돼서 언론에 보도가 되고 거기에 이제 또 기자라든가 언론도 그렇죠. 방송도 그쪽을 포커스로 이제 화면을 뿌려주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3D 스캐닝부터 3D 모델링, 그다음에 프린터, 그다음에 이제 그 소재, 그리고 이제 유통 서비스 5개의 그 카테고리로 산업을 분류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추구하는 건 이제 3D 모델링 부분이고 그 앞단에 이제 스캐닝한 것을 받아서 하는 부분과 처음부터 설계하는 것까지가 이제 저희가 할 일 같고 그것을 프린터로 출력을 할 때 이제 그 다양한 어떤 옵션 부분을 잘 적용해서 에러가 안 나고 잘 이제 출력이 되도록 하는 것이 역할 같습니다. 지금 이제 많은 제품이 나와 있지만 대부분은 3차원 CAD 프로그램들이 이쪽으로 넘어온 단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떤 프린터 3D 프린터를 위해서 만든 제품은 아니다 보니까 이제 서포터라든가 별도 어떤 툴들 STL 포맷을 위한 툴들이 추가적으로 개발이 되고 아마 독일이라든가 몇 군데 나라들은 대단히 큰 규모로 개발하고 다국적 기업으로 커나가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가 원래는 그 작년만 해도 준비가 안 돼 있었는데 작년과 올해 보면 이제 업체들도 치과라든가 골프 장갑을 만드는 데라든가 구두 이런 업종에서 이제 문의가 와서 프로그램을 개발해 달라 해서 사실상 이제 굉장히 준비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깜짝 놀랐는데 연초부터 이거에 대해서 이제 그냥 지나갈 게 아니고 이 부분을 한번 우리 CAD 프로그램 개발사가 한번 가보자. 그 해서 이제 이쪽 부분이 굉장히 깊이 이제 조사를 하고 해외 시장도 조사를 하고 해봤더니 지금 뭐 날이 다릴 정도로 이렇게 지금 인공 장기를 뭐 출력한 데도 있고 피자 뭐 우주 정거장 이제 언론 다 나온 거죠. 총기에 대한 어떤 그런 것도 언론에 많이 배포가 됐고. 그래서 제가 봐서는 이제 그 립 모션 부분 어떤 그런 키넥트 기술 스캔 부분이나 오픈 캐드 뭐 그런 소스로 의한 브랜드 같은 그런 툴 모델러죠. 그다음에 랩 같은 그런 출력 기반의 어떤 소프트웨어들 이런 것이 거의 다 저가형이기 때문에 이 저가형 툴들이 계속 발전이 돼서 앞으로 개인 창업 솔루션에 적용이 될 것 같다. 그것이 앞으로 더 일반 솔루션이 돼서 아까 이제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 초등학생들이나 유치원생들도 3D 프린팅에 대한 산업이 아마 이제 앞으로는 발을 담그고 어릴 때부터 컴퓨팅에 접근할 때는 3D 프린팅에 흥미를 가지고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지금 이제 뭐 미국은 이미 연초부터 3D 프린팅 개인 쪽으로 많이 이제 판매가 되고 있는데 최근에는 이제 한국에서도 이제 보면 몇 군데 그 할인점에서 프린터가 뭐 100만 원대 내외로 판매가 되고 있는 것 같고 다음 페이지로 한번 넘어가시죠. 네. 제가 이제 저희도 조사를 해보면 최근에 이제 국내는 뭐 캐리마라든지 국내 한 3개 회사가 이제 프린터를 만드는데 중국이나 이런 쪽에서는 초저가형 3D 프린터가 만들어서 아마 10만 원대 아마 곧 들어올 것 같아요. 하드웨어는 아마 승부가 아마 어려울 것 같고 또 미국이나 선진 EU 쪽으로 보면 이제 서비스 산업이 가 결합이 돼서 제조업이 되살아나는데 굉장한 힘을 발휘하지 않을까. 그다음에 아마 지금은 이제 미국, EU, 일본들이 이제 한국도 마찬가지고 중국의 이제 어떤 공장 꿀도 산업 쪽으로 갔는데 다시 이게 아마 복귀되는데 아마 모든 제조회사들이 제조 기반을 다른 나라 중국에 넘겨진 걸 다시 아마 자기네 나라로
가져가려고 하는데 아마 굉장히 힘을 들일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3D 프린팅 산업이 발달이 되면 스캐닝을 해서 바로 출력을 한다든가 또는 스캐닝한 것을 살짝 수정을 해가지고 출력을 하면은 이 저작권이 누구한테 있냐 이런 저작권 문제 굉장히 아마 심각한 대두가 될 것 같고 또 영국이든지 독일에서 만든 제품을 인터넷 다운받아 가지고 출력을 할 수 있으니까 유통 무역이 마야 물류 부분이 크게 영향이 갈 것 같고 또 뭐 잘 아시면 이제 소호 개인 사업자 또 고학력 주부 뭐 발명가 학생 또 1인 사업가 이런 분들이 금융파기 힘든데 아마 또 굉장히 쉽게 접근을 하든가 또는 또 이런 뭐 이렇게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어떤 그런 출력소에 가서 무료로 출력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이미 많이 보편화되어 있죠. 그래서 아마 새로운 산업의 어떤 강자가 분야별로 태어날 것 같다. 이런 것은 보청기 산업 같은 거 보면 이제 세계 뭐 10등 이내 밖에 있던 업체가 3D 프린팅 기술 적용해서 2등 업체로 뭐 순식간에 시장을 뭐 굉장히 강자로 부상되고 이런 것이 되고 있는 반면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뭐 블루오션으로 적용 지금 얘기가 되고 있지만 사실은 또 3D 프린터가 또 단점도 많고 해서 또 레드오션이 될지도 모른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업을 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이것이 좋은 점만 아니라 또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고 있고 정부에서 어떤 과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주도하는 것은 이제 모바일 캐드와 모바일 뷰어 이 부분이 빅데이터라든 크라우드 이런 거와 믹스가 돼서 앞으로 굉장히 아마 큰 시장이 될 것 같고 현재 어떤 데스크탑 PC용이나 이런 쪽과 결합이 돼 가지고 이쪽 시장이 앞으로 굉장히 전망이 좋고 또 실질적으로 많은 문의가 들어오고 있어서 매출의 한 15% 정도는 저쪽 분야에서 지금 저희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패키지 박스 영업보다는 모바일과 결부가 돼서 전국의 모든 지점 내지는 대리점, 유통, 또 출동 요원들 뭐 이런 쪽으로 이제 같이 도면을 이제 현장에서 보고 수정하고 또는 체크 한다든가 이런 것이 이제 굉장히 발전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BIM 쪽으로는 이제 작년에 500 올려는 뭐 300억까지 되면 공공기관은 빔으로 이렇게 결과물을 내놔야 되는데 사실 이게 이 부분이 굉장히 3, 4년 전에 이슈가 되고 또 지금 정도는 대단히 큰 어떤 시장으로 갈 것 같은데 좀 건설 경기가 많이 안 좋기도 하고 또 이제 중요한 것은 대부분 아직은 어떤 샘플이랄까 모델을 이제 어떤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이 많아서 용역 대가를 2D 설계하는 것과 같은 준하는 식으로 주니까 3D나 BIM 설계로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게 있고 이것은 또 BIM이 널리 저변 확대되는데 아마 어떤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한 3, 4년 지난 이 상태로 봐도 앞으로 당분간 BIM이 시장에 굉장히 압도적으로 파급되기가 조금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활성화에도 많이 문제가 있고 BIM 설계하려면 전문 인력이 필요하고 또 아까 말한 용역 대가도 필요한데 이것이 이제 따라가지 않고 BIM으로 갖고 와라 이렇게 이제 다그친다고 해서 산업계가 바뀔 것 같지는 않고 같이 좀 BIM을 할 때는 조금 더 높은 대가를 주면서 일을 시키고 기간도 주고 해야 되지 않나 이것이 산업이 발전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요 정도로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동원 교수님 네. 어떻게 보시는지? 네. 한 4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저는 이제 아까 전 세계적으로 이제 저희가 하는 피도 기술이라는 게 CA 분야에 지금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아는 피도 분야에 대해 좀 말씀드리면 제일 첫 번째 좀 통합 설계가 굉장히 요구가 증가되고 있다. 그러니까 차체를 예를 들면 차체가 만족해서 설계 구상이 뭐 충돌 안전성, 그다음에 내구, 그다음에 뭐 진동 및 소음 이런 다 만족해야 되거든요. 근데 여태까지 이제 산업체에서 주로 그거를 순차적으로 해왔는데 여기 통합해서 해야 되겠다 이런 요구가 상당히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그거랑 관련된 다양한 기술들이 아마 발전할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부품들의 품질 관리, 퀄리티 컨트롤을 통해서 시스템의 불량률을 줄이는 이쪽으로 이제 막 전통적으로 오고 있었죠. 근데 그렇게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요새는 이제 최적화 기법을 이용한 강건 최적 설계, 신뢰성 기반 최적 설계 같은 걸 통해서
결국 불량률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가겠다라는 것도 제가 이 주식회사 피도텍에서 다양한 그 회사의 용역이나 이런 요구를 들어보면 두 가지 통합 설계 쪽하고 강건 설계 쪽으로 주로 가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세 번째가 보니까 이 대기업을 기반으로 해서 옛날에는 이렇지 않습니까? 뭐 CA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CA 부서에다가 이제 설계 부서에서 CA 부서에다가 이제 야 이거 어떻게 돼? 하고 한번 해봐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CA 결과가 나오는 거를 믿지는 않습니다. 예, 참고만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해서는 뭐 경쟁력을 가질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야 설계 부서에서 직접 좀 해야 되겠다. CA까지. 그래서 그런 설계 부서에 직접 쓸 수 있는 그 1D 솔버라든지 메타 모델을 이용한 해석 그런 도구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요구가 사실은 이게 가장 급증하고 있다라는 게 제가 보기엔 2014년의 전망으로 볼 수 있고요. 마지막에 이제 아직 일부긴 합니다만 주로 상세 설계 단계에 이러한 그 피도 기술이 적용됐다면 이제 이게 그 개념 설계 단계까지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설계 효과를 크게 높이는 거는 상세 설계보다는 사실 개념 설계 쪽이거든요. 이런 수요도 국내 산업에서 오고 있다라는 그러한 기술적인 면에서 제가 보는 그 전망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최영학 국장님은 또 뭐 상당히 20년을 정리하면서 또 내년이 쉬운 것 같으면서도 쉽지 않은 한 해가 될 것 같은데 좀 전망을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일단 뭐 지난해 같은 경우는 사실 경기 침체 여파에서 좀 업체들이 좀 어려움을 많이 겪었었던 시기인 것 같거든요. 그 여파가 아직까지 지속이 되고 있는데 내년도는 그래도 올해보다는 좀 밝게들 전망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그렇게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지난해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지만 BIM 분야 아까 얘기하셨던 BIM의 활성화는 일부 대형 업체들 중심으로는 됐었지만 뭐 작은 업체들까지는 좀 그런 거에 대한 온도차들이 있었던 게 사실이고 플랜트나 조선 업체들 같은 경우는 저가 수주 문제가 사실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실제 수주는 많이 했는데 과연 남았느냐 이거에 대해서 또 의문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벤더사들 측면에서는 M&A 이슈들이 계속적으로 지속이 되었고 이건 또 앞으로도 지속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클라우드는 굉장히 이제 좀 이슈가 됐었는데 실질적으로 현업에서는 뭐 일부 뭐 삼성이나 이런 데서 뭐 적용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게 이제 확산이 될 수 있었던 시기는 아닌 것 같고요. 그런 가장 큰 이유로는 보안에 관한 걸 누가 책임질 거냐 이런 소재 문제들이 있었던 것 같고 나머지 그 모바일이나 소셜 뭐 이런 것들 계속적으로 이슈가 되었던 부분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PLM 분야에서는 이제 대기업에서 지속적으로 PLM에 대한 관심들이 높아지고 고도화가 되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산업별로도 확산되고 있는 경향 이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고 아까 3D 프린팅에 대한 거는 뭐 이미 다 얘기를 했었던 부분 그게 이제 2013년도에 보면은 이제 큰 흐름이었던 것 같고요. 2014년도 전망을 보면은 올해보다는 아무래도 경기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더 나아질 거라고 보여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IT의 경기가 어떨 거냐 이런 거에 대해서는 또 그렇게 긍정적이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진짜 뭐 ROI를 보여주면서 기업들이 이게 진짜 필요한 솔루션이다라고 그 구입을 하고 그에 대한 지원을 좀 확대해 나가느냐 이런 거에 대한 것들이 이슈가 될 것 같고 이 제조업체 측면에서는 지금 뭐 계속적으로 제조 단가의 인하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경쟁력 확보를 하기 위해서 뭐 개선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관심들이 이어질 거기 때문에 그런 솔루션을 내놓는다면 그런 업체는 윈윈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고요. PLM의 측면에서는 지금 지난해 저희가 이제 PLM 컨퍼런스에서 엔드투엔드 PLM을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PLM의 모든 처음부터 끝까지 마케팅, 기획, 개발, 관리 뭐 모든 분야에서 다 지원을 한다. 이런 노력들이 올해도 지속되지 않을까. 그리고 얘기했던 클라우드 솔루션이 이제는 올해는 뭐 조금은 확대될 수 있고 좀 더 그게 체계화되는 그런 해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빅데이터 측면에서는 사실 뭐 말만 많았는데 그게 어떻게 이제 구체화될지에 대한 고민은 올해도 이제 좀 관심이 될 수 있지 않고 있을 것 같고요. 근데 빅데이터가 이제 관심을 갖게 되는 이유는 고객 중심의 사고가 앞으로 또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고객에게 다가가는 제품들을 만들고
할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한 고민들도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확대가 될 것 같고요. 그 PLM 업계에서는 또 제조업계에서는 여러 가지 지난해 품질 이슈가 상당히 많았던 것 같아요. 현대자동차의 일부분들 경질되는 그런 현상까지 있었는데 이렇기 때문에 올해는 뭐 더더구나 품질에 대한 이슈들이 좀 상당히 될 것 같고 그러면서 환경이나 지속 가능한 경영, 그다음에 자원의 재활용 이런 거에 대한 이슈들 그러면서 글로벌로 어떻게 협업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계속 크게 대두가 될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시스템 엔지니어링이라는 부분들도 또 관심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건축이나 플랜트 분야 뭐 좀 저희가 확장된 분야에서도 그 어떤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어떻게 이제 확대해 나가고 그런 노력들이 이루어질 것인데 이제 지금까지 건축 분야에서는 이제 그런 얘기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 다 오다만 받아서 하는 산업이었는데 이제는 자기 정체성을 갖고 뭔가 창조적인 뭔가를 내놓자 뭐 이런 그런 그 움직임도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 주도의 그런 결과물을 내는 그런 얘기들도 좀 심심찮게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벤더 측면에서는 이제 그 거대 기업들의 그 M&A가 이루어지면서 모든 데이터나 모든 설계 환경을 우리 걸로 일어나자라는 그런 움직임이 되게 거세지고 있고 이제 고객들은 그거에 대해서 좀 반발을 하고 있는 측면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일어나도 좋지만 그거에 따라서 어느 만큼 지원을 해줄 거냐 뭐 이런 거에 대한 좀 의구심도 있는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건지 이런 거에 대한 그 숙제들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뭐 지난해 올해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업체들이 그 산업군별로 굉장히 특화된 솔루션들을 많이 내놓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어떤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는 크게 이제 성장하기는 뭐 기술이 아주 새로운 거를 개발하기는 힘든 것 같고 어떤 기업의 특성에 맞는 아니면 산업 분야의 특성에 맞는 그런 솔루션들을 지속적으로 좀 개발을 하고 고객의 입맛에 맞추는 작업 이런 것들이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고요. 예.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그 산업 분야별로 확장해 나가는 작업 이런 것들이 이제 2014년에 전체적인 트렌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PLM 전문가라고 제쳤었는데 우리 최국장님이 다 얘기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좀 일반적인 걸 좀 얘기하고 싶습니다. 뭐냐면 사실 우리나라의 그 엔지니어링이나 이런 것들이 약간 뒤죽박죽이 됐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선진국처럼 뭐 산업혁명을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차곡차곡 된 게 아니고 뭐 외국 같은 데는 전쟁을 하면서 사실 기업이나 이런 거가 그 목숨을 걸고 발전이 됐는데 우리는 이제 생산이 먼저 들어오고 엔지니어링이 나중에 들어오고 이제 거꾸로 이제는 그러면은 리ኳ어먼트서부터 없는 데부터 다시 뭘 시작해야 되는 걸 이제 적재성이 이제 막 그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현업에 있는 그 팀장들은 열심히 자기가 20년 동안 뭐 그 일을 해왔는데 이제 갑자기 이제 느끼기 시작한 거죠. 체계를 잡아야 되는데 처음에 와가지고 저희도 이제 엔지니어링 시작했을 때는 20년 전에는 시키는 대로 그냥 일본이 이렇게 하니까 했었고 미국이 이렇게 하면 했는데 이제 한 10년 전에 딱 보니까 우리도 뭔가 가져가지 않으면은 미래가 뭐 중국이라는 나라가 무섭게 따라오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리고 20년이 지났는데 저는 앞으로의 10년, 20년은 좀 재밌는 게 사실은 2013년에 보면 제 분야들 보면은 이제 항공 분야도 갑자기 발전이 됐어요. 왜냐하면 걔네들이 그동안 한 20년 동안 발전을 안 하다가 발전했겠죠. 근데 요즘에 이제 무인, 뭐 로보트, 그다음에 3D 프린터 등 이제 그동안 20년 동안에 한국이 편하게 좀 카피해서 했었던 시장이 아니라 앞으로는 굉장히 그 사람들이 우리를 경쟁자로 보는 그래서 지난 20년 동안은
그 외국 기업에 이렇게 가면 잘 보여줬습니다, 사실은. 근데 요즘은 뭐 유럽이나 이런 데 가면 전혀 안 보여주고 이 경쟁 상대로 이제 우리를 알기 시작한 거예요. 좋은 점도 있지만 이제 되게 힘든 그 10년, 20년이 아닐까. 그래서 저는 여기 나오신 분들이 사실은 저는 이런 그 캐드 앤 그래픽이나 여기에 나오신 분들이 의무감이 하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어떤 체계를 잡고 가셔야지 개인의 성공을 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이제 저도 그 뭐 말은 많이 했지만 한국에 뭐 TOC 개발할 때도 뭐 우리나라 전투기를 만들어야 된다, 우리나라 뭐 고유의 모델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여기 몇 분들 중에는 이제 우리나라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정체성에 이제 조금 시달리는 세대가 아닐까 이제는. 그리고 여기 나와주신 우리 정상무님도 세계적으로 이제 쌍용차 그러면 야, 그 정체성이 있고 어떤 컬처가 있고 내가 그거 사고 싶어하는, 옛날에는 좀 뭐 일산 비슷하고 가격이 저렴하고 이런 것도 이제 중국이 많이 가져가니까. 그리고 중국도 이제는 가격이 요새는 연봉이 한 2천만 원 정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싼 건 뭐 베트남으로 가고 복잡한 건 한국으로 와야 되는 시기가 오지 않았나. 그래서 그 사실은 최영하 편집장이 PRM에 대해서 너무 다 얘기해가지고 확실하게 얘기해서 저는 우리 그 구청들이 그 대려 정체성의 리더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 자식도 좀 편한 쪽으로만 자꾸 생각을 해요. 굉장히 여기 있는 세대분들은 사실은 뭐 토요일 날 노는 날 몇 년 안 됐지 않습니까? 사실은. 근데 젊은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토요일 날 일어나는 거가 뭐 죽는 거. 아까 마이다스가 뭐 10,000명이 왔다고 그러는데 판교기 때문에 왔다는 얘기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삼성전자나 연구소도 기흥도 안 간다고 그럽니다. 이제 엔지니어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기술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정신적인 것도 우리가 다시 한번 20년을 살아남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거에 캐드 앤 그래픽이 이제는 살아남는 것도 있지만 뭔가 그 기술적인 리더십이라는 거를 갖고 가야 될, 잡지가 갖고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지금 이제 한 5분 정도 시간이 남았는데 이게 이제 결론적으로 한 분씩 결론으로 한번 얘기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한국 캐드키마켓 그 학술 발표회가 2월 12일부터 14일까지 강원도 평창 피닉스 파크에서 있습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그 연구나 기술 분야의 흐름도 보시고 네트워킹도 하시고 또 하얀 눈도 즐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학회 또 관련 업계 변대사들이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어떤 활동 모델에 대한 아이디어를 많이 내고 좀 구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한국 델캠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국 델캠 학생 우수 논문상을 제정해서 이번에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꼭 이런 모델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그 방향의 이런 그 활동 모델이 나와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월간 캐드 앤 그래픽스 20도를 축하드립니다. 네. 예, 저도 뭐 자료한 거 있었는데 산업 간 기술 교류 확대라는 게 제가 조선 분야의 선박설계 연구회라는 데를 또 관여하고 있는데 거기가 참 그 조선사들 간의 교류가 잘 되고 있어요. 굉장히 롤모델인데 영업적으로는 굉장히 세계 1, 2, 3, 4위 조선소거든요. 우리나라가. 영업적으로 엄청나게 싸우고 뭐 저가 수주한다고 싸우고 그러는데 기술자들은 또 모여서 잘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것이 우리나라 조선계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고 하는 원동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PLM 뭐 캐드 이 분야도
우리 베스트 프랙티스가 그런 역할을 좀 하고 있긴 한데 좀 더 그 다양한 산업 간에 우리는 좀 조금 더 성격이 달라서 산업 간의 벤치마킹들을 서로 해서 배우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썼었고 제조 생산 기술 고도화를 다시 한번 좀 더 신경 써야 되겠다고 하는 써놓은 거는 모노쭈꾸리 그 일본에서 하는 것이 난 그건 뭔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결국은 미국도 그렇고요. 좀 다시 아까 어떤 분이 그러셨는데 미국 생산을 다시 제조업을 선진국에서 다시 하겠다 그런 역할이기도 하고요. 그 니스트 미국의 그 표준 연구소는 메탈 파우더 3D 프린팅을 연구하더라고요. 그러면 그게 만약에 성공을 한다면 제조업에 그냥 가공 진짜 안 하고 이 3D 이 프린팅을 가지고 매스 커스터마이제이션 생산을 다품종 소량 생산을 할 수 있게 돼서 제조업 경쟁력이 진짜 되는 거 아닐까? 금방 될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 중. 그래서 먼저 그 CAD 앤 그래픽스가 우리 PLM, CAD 전체의 어떤 정보 교류의 장이 된 거에 대해서 어떤 뭐 중심 역할을 하신 거에 대해서 참 다행으로 생각하고 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앞으로 뭐 20년, 40년, 50년 계속해서 발전하시기를 또 우리 국내의 어떤 그 CAD 분야에서 또 PLM 분야에서 어떤 큰 축이 되시기를 더 바라고요. 제가 마지막 한 장 준비한 거는 저희 그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그 PM 기획하는 분들에게 하나 메시지를 보내고 싶습니다. 전체는 하지 않겠고요. 일단 추진 계획을 할 때는 어떤 경영층을 위해서 어떤 프로젝트 PLM 쪽이 좀 약했습니다만은 어떤 프로젝트 성과 측정을 좀 정량화가 아닙니다. 계량화할 수 있는 그런 거 항상 그런 준비를 해서 프로젝트를 추진 계획을 했으면 좋겠다는데요. 그 프로세스 쪽에는 이제 변화 관리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리고 항상 프로젝트 할 때는 이 변화 관리가 그 자기 분야에서 변화가 영향받는 것을 다 싫어합니다. 그렇지만 항상 승리하는 거는 전사 관점에서 프로세스가 좀 정리가 돼야 되고 어떨 때는 뭐 바텀에서 탑으로 올라갈 수 있지만 또 탑에서 또 다운으로 해서 할 때도 필요합니다. 적당하게 탑다운 양방향을 활용하고 전사 관점에서의 변화 관리를 리딩을 한다면은 프로세스 정리 반환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솔루션 관점에서는 하여튼 뭐 선정을 할 때 솔루션 기능이나 적용 사례의 충분한 검증 다 필요하겠습니다만은 솔루션 그 벤더나에게는 항상 개방성, 또 확장성, 또 통합성. 또 궁극적으로는 프로젝트는 이제 고객과 이제 파트너 벤더사 같이 합니다. 그 파트너십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먼저 우리 업계 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이런 부분은 사실 저희 회사는 처음부터 소프트웨어를 어떤 먹고 살기 위한 상품의 개념으로 다루질 않았어요. 그런 기술의 개념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왔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어떤 기술을 보고 판단하는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모든 사업 방향을 정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매출이나 이런 거는 저절로 따라오는 이런 부분이고 그리고 또 좀 넓은 범위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어떤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는 그런 생각이 아니고 좀 멀리 보는 그런 관점에서 어떤 상생 경영 그리고 사회적인 책임도 같이 한다는 이런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저희 회사는 보면은 매년 어떤 급격한 변화를 추구를 해왔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좀 안정적인 기반을 만들 수가 있다. 그래서 단순히 좀 올려도 무사히 그런 개념이 아니고 새로운 어떤 도전 그렇게 하는 부분이 이제 필요하다.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는 R&D에 대해서도 아까 계속적으로 지금 뭐 이제 새로운 자체 소프트웨어 개발 이런 게 대해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도 그런 원년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R&D 투자 이런 게 필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전체적인 어떤 인재 양성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체 혼자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여러 가지 학계나 정계 다 이렇게 같이 힘을 합쳐야 될 걸로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해서 어떤 성장도 어떤 기하급수적인 성장을 목표를 해야겠다. 그래야 그래도 안정적인 성장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이제 오늘 캐드 앤 그래픽스 20주년 그래서 기념으로 오늘 저 자담회를 하는 것 같은데 앞으로 업계 리더로 영원히 계속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전에요? 먼저 하시죠. 예, 저는 이제 크게 세 가지로 말씀드린 캐드캠 사용자님들한테 이제 특히 캐드 쪽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이제 국내 이제 중저가형 캐드는 이제 A사 캐드가 워낙 이제 그 많은 마켓 시어를 갖고 있다 보니까 저희 국산 캐드 개발 회사에 전화해서 이제 질문할 때 어떠한 캐드를 이제 정식으로 부르지 않고 캐드에서는 이런데 국산 캐디아는 어떠냐 이렇게 질문들 하시는 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게 저는 이제 그것이 물론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외산 특정 캐드 한 제품을 캐드라고 칭하는 것은 이건 많이 보급된 것은 누구나 인정하지만 이제 이것은 다른 캐드를 검색도 하지 않고 아예 뭐 알라고 하지 않은 이런 쪽으로도 좀 해석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제품 이름을 불러주는 게 좋고 그것도 역시 다양한 캐드 소프트웨어 중에 하나이다라는 이제 전 호칭을 정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걸 한번 바라고 싶고요. 또 이제 너무 특정 회사 제품이 그 뭐 해외도 마찬가지 특히 한국이 많이 보급이 돼 있다 보니까 이제 이것은 이제 타 캐드가 시장에서 이렇게 마켓을 늘리고 또 경제하는 데 있어서 또 서드 파티라든가 지원 세력 기타 등 여러 군데 이제 많은 난점이 대두된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그 다양한 캐드가 이게 골고루 파급이 되고 또 시장에서 진검승부하고 이제 서로 이제 좀 경쟁을 해서 가격도 내리고 지원도 또 활발하게 돼야 되는데 너무 특정 제품에 이렇게 많이 쏠린 현상은 그 가격 상승 내지는 업그레이드비라든가 이런 또 어떤 단속 이런 데 많이 또 우리한테 부메랑이 돼 올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공공기관과 정부에 한 말씀을 하면은 이제 예전에는 이제 마찬가지로 또 특정 제품이 짧게 국내 공공기관은 이제 테스트베드 역할을 좀 국산 캐드에서 좀 해주면 고맙겠고 이것이 이제 민간으로 확산되고 또 교육기관으로 확산되는 이런 게 되면 좋겠습니다. 예, 그만합니다. 네. 지금 시간이 굉장히 오버해가지고 네, 저 짧게 하는 거 좋아합니다. 예. 저는 아까 그 조영식 사회자께서 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제 우리나라의 상황을 봤을 때 사고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그 밑에 한 3가지 섹터 정도 썼는데 그건 뭐 좀 봐주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이제 패스트 팔로워에서 리더로 가려면 개선으로는 안 됩니다.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 지금이 그 시점이다. 그걸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제가 이제 하고 싶은 말은 좀 많은 애정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좀 관심이 뭐 아이돌이나 아니면 뭐 특정 뭐 이런 그 TV에 많이 나오는 사람들은 이런 것도 서비스업에 좀 치중이 돼 있는데 제조업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캐드캠이나 PLM이나 이런 우리나라의 어떤 산업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고 그런 것들이 그냥 시키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좀 자기 주도적으로 뭔가를 만들어 나가려는 노력들이 있으면 우리나라도 발전하고 본인도 또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캐드 앤 그래픽스도 사실은 굉장히 부족한 점이 많고 적은 인력으로 뭐 동분서주하면서 밤낮을 뛰고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좀 아쉬운 점도 많지만
그런 만큼 더 많은 관심과 애정 가지고 또 봐주시면 좀 더 좋은 매체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지금 저희 CNG 방송의 목적은 지금 아까 최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나와서 자기가 갖고 있는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을 나누는 겁니다. 옛날에는 자기 지식을 자랑스럽게 나누는 게 아니라 설득하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지식이야말로 정말 진짜 지식인 것 같습니다. 네. 이것으로 2014년 특집 방송 캐드 그래픽 창간 20주년 CNG 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랫동안 청취해 주신 분들 그 설문조사 꼭 해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시간이 없어서 질문을 못 받았는데 설문조사 하시고 그 캐드 그래픽 잡지 게시판에 올라와서 질문을 올려주시면 모두 메일로 질문을 응답해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